안녕하세요, 고본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말하고 관련된 자기계발 책도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적용해봤던 사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존감과 자의식 과잉, 자신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예 연결점이 없진 않은데 내가 최고야, 넌 잘하고 있어, 이런 것은 자기 최면 같은 거죠. 잠깐 에너지를 올려주는 것 같지만 실패를 반복하면 자존감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자기 체면을 거는 타입이긴 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해결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뇌에 안 좋은 실패 경험을 새기도록 하고 자기 객관화에 방해가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되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상대랑 섀도우 복싱만 하고 난 지지 않았어, 잘할 거야 라고 자위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게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자존감으로 나뉘는데 정말 비교에 의해서 계속 성취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면 외재적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미디어나 SNS에 보이는 삶들을 보면 외적 자존감이 많이들 떨어지게 됩니다.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하고 매번 맛있는 것들만 먹는 SNS에 익숙해지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음에도 노출되는 빈도가 잦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부럽다라는 마음이 변질되죠. 나는 왜 못하지? 라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재적 자존감을 이끌어내는 성취나 승리는 언제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우월하면 자존감이 채워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너는 괜찮다,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대안도 없는 긍정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친구는 매너와 배려를 지키면서 자기 주장이 확고해요. 외부적인 요인에 잘 흔들리지도 않고, 저는 강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눈을 슬쩍 피하는 학생도 있고 마주치면 오, 본일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둘 중 자존감이 누가 높을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제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남들을 흉내내거나 보이는 것에만 충실한 친구들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걸 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소한 것에서 자존감은 이렇게 티가 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커요. 난 이런 걸 못하는데 이건 잘해, 이런 건 자신 있어 라는 자기 확신이 있죠. 그리고 못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빠르고 당당합니다. 그게 부족하더라도 나는 나니까 괜찮아 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반대로 부모, 형제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당하면 스스로 초라하다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괜찮고 유능하고 멋지고 이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부족해서 결핍이 있으면 계속해서 셀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적용해봤던 사례 중에서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가장 좋았던 방법 4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최고의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는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고 만나서 지적을 하거나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밖에 여러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손절을 합니다. 가까이 두면 감정적으로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줘서 아껴서 하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존감에 상처가 나는 일들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요. 너 이거 상처 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잘 안 된다면 그냥 멀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나를 위하는 말이 나를 상처낸다면 그건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멀어지세요. 인간관계가 넓은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부터 인정을 하고 사랑하는 건데 말처럼 잘 안 되죠. 타고나서 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인데요. 나를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환경에 갖다 놓는 거예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3번째 창업에 망했을 때 감정 시궁창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씻고 머리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요.
저는 정장을 입었는데요. 외모에 투자하는 거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방법 중에 가성비로만 따지자면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게 효과가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성비로만 따졌을 때 말이죠. 외모로 자존감이 올라가냐, 뭐 옷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스스로 정제되고 깔끔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외모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데 효과가 확실해요. 그리고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요. 말에서 에너지를 얻어보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서점에 갑니다. 아무런 책이나 펼치고 딱 한 문장만 건지자 이런 마인드로 가요. 책은 수천 년 역사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잖아요. 뭐 자기개발책을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1, 2만 원짜리 상품에서 내가 영감을 받는 딱 하나의 문장만 얻었다? 그럼 거기서 제 값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의 깨달음으로 난 어제보다 더 나은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더 많아요. 운동이 빠질 수 없겠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야지 생각도 건강해져요. 아프면 생각이 건강해지지 않죠.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도 올라가요. 잠을 잘 못 자면 뇌가 불안을 느끼기 더 쉬운 환경이 됩니다. 못 자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몸이 좋고 건강한 상태가 되면 더 나를 사랑하기 좋은 상태가 돼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운동은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나 자기소개 때 등장했던 은인 Y라는 친구도 간단한 음식을 먹을 때도 예쁜 그릇과 수저와 젓가락 세팅을 깔맞춤하고 라면을 먹을 때도 정돈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나에게 지키는 예의라고 한다고 해요. 이 방법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어요. 회사에 잘리거나 사업에 망하고 빚을 지고 사람을 떠나보내고 싸우다 보면 여러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나까지 나를 싫어하면 정말 시궁창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 더는 지하로 빠지지 않게 최소한의 억제는 필요한 거죠. 뻔한 이야기지만 운동하고 잘 먹고 단정하게 해서 햇볕 받고 나가요. 그리고 에너지를 받으세요. 세 번째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흔하게들 뭐 먹을래? 국밥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하는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도 훈련의 영역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식사거리를 정하든 여행 장소나 데이트 코스를 정하든 스스로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실패하더라도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선택을 할 때 참고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결정한 음식은 맛이 없었어. 다음번에는 저쪽으로 가봐야지. 이번 여행은 너무 많이 걷는 코스여서 체력이 다 빠졌어.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장소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거죠. 내 결정의 성공 확률이 높아졌을 때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상승해요. 저번에도 잘했으니 이번에도 될 거야. 그 경험은 머리와 가슴 둘 다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승자 효과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방법은 엄청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4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건데요.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고 더 큰 도전, 더 큰 기회가 있을 때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 3년 동안 감옥에 갔을 때 복싱 폼이 많이 죽었을 거잖아요. 그때 코치가 굉장히 약한 상대를 붙여줬다고 해요. 결과는 2분도 안 되어서 KO승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 상대도 약한 상대를 골라서 승자 효과를 맛보게 한 뒤에 그 당시 챔피언과 승부를 겨뤄서 벨트를 따냈다고 합니다. 이 코치는 승자 효과를 적용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작은 승리를 경험시켜서 큰 승리로 이끄는 사례는 굉장히 많고 저도 큰 도전을 할 때는 승리하는 환경에 저를 가져다 놓습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양악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스스로에게 확신에 가득 차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꼭 약한 대전 상대가 없어도 됩니다. 운동으로 치면 무게를 조금 올려도 되겠고, 기획서를 쓰면 좀 더 많은 분량으로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음역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음악을 할 때 내가 음이탈이 없는 연주를 목표로 해본다거나, 굉장히 사소하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뇌 깊숙이 박아 넣는 거예요. 이러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나랑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거죠. 어제의 나보다 지금 나는 더 성장했어요. 나와의 경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승리자의 뇌가 되는 거죠. 엄청난 삶의 만족감을 줍니다. 끝으로 행복과 자존감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 같은 건 빠르게 바뀌지 않는 영역이죠. 단시간에 무언가를 성취하고 승리하는 건 어려워요. 천천히 나를 훈련시켜 보세요.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소한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한테 칭찬을 하고 보상을 주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목표를 정해보는 거죠. 내 마음을 잘 알고 객관화시키는 것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장점과 재능, 그리고 가슴이 시키는 재밌는 일에 집중하세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골프를 치거나 어디 놀러 갔다거나 어떤 취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게 재밌을까? 정말 그게 나한테 필요한가를 느껴보고, 막상 해보면 재미가 없어요. 전 책 보고 글 쓰고 레고 조립을 하거나 비비탄 총을 쏘거나, 그리고 고양이를 만지고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이 높아졌는지를 댓글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거 잠깐만. 너무 간지러워서 안 되겠죠?